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 특허청 고품격 소셜 토크쇼 4시의 특허청입니다. 진행을 맡은 특허청의 김구라 박성심사관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돼지처럼 복스럽고 재물도 철철 넘치고 만사형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새해 첫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근데 제가 말이죠, 그 특허청의 김구라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왠지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제가 근데 오늘 구라도 잘 못 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특별 게스트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명을 늘 사랑하시고 애민정신으로 특허청 직원들을 사랑하시는 특허청의 세종대왕님을 모셨습니다. 자, 그럼 청장님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원주 특허청장입니다. 2019년은 황금돼지 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도 계셨고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올해에는 시청자 모든 분들께서 꼭 대박치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지식재산을 가지고 돈 버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청장님께서 워낙 말씀도 잘해주시고 방송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하는데 조금 떨리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항상 떨립니다. 실수할까 봐 걱정도 많이 되는데 오늘 제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특히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늘 방송 전에 점심을 하나를 먹고 왔는데도 계속 긴장이 되는데요. 멘붕이 오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격려하는 의미에서 어깨 한번 두드려 주십시오. 주물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새해에 꼭 이루고 싶으신 계획이나 그런 또 실천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딱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앉아가지고 일하느라고 배도 튀어나오고 했는데 새해는 꼭 살도 빼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특허청 직원이 1,600분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외부의 특허 고객들이 있는데 올해에는 우리 특허청 직원들 그리고 고객분들 될 수 있으면 많이 만나 뵙고 얘기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청장님의 소탈하신 답변 덕분에 이제 제가 긴장이 조금 살살 풀리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박원주 특허청장님을 모시고 새해 특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청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기사도 찾고 한번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찾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발명과 특허가 주도하는 그런 혁신 성장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 취임식에서도 지식재산 정책을 혁신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지식재산이 특히 주목을 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은 IoT라든가 AI라든가 빅데이터 같은 굉장히 복잡한 기술들이 고도로 발전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혁신 성장의 선두를 누가 지느냐 하는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고 서로 융합시킬 뿐만이 아니라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을 선점하는 것이 혁신 성장의 키를 쥐고 발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식재산 주무부처인 저희 특허청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특허청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최근에 5년 동안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특허 출원이 세계적으로 1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모든 나라가 이 새로운 업역에서 지식재산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연구소와 같은 기관들이 적절한 때에 꼭 필요한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분야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특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특허청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처럼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은 있지만 그것을 사업화하기 위한 자금이나 기타 경영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측면에서 도와주는 것도 우리 특허청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심사를 맡고 있는 심사관으로서도 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신속하고 질 높은 심사를 해야 한다는 막중한 또 책임감을 또 느끼게 됩니다. 자, 청장님께서는 작년 9월 28일에 취임을 하셨는데요. 그 취임하신 이후에 특허청에 큰 성과를 든다면 아무래도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그리고 그 IP 금융
활성화 종합 대책 마련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경우는 특허청이 지난 10년 동안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꾸준히 추구했던 입법 과제였지만 어렵게 진행이 되다가 지난 12월 8일 날 국회를 통과해서 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IP 금융 활성화도 지식재산을 활발하게 거래하고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나라로 일부 진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들을 담았습니다. 그 노력들이 이번에 결실을 한꺼번에 맺게 돼서 제가 특허청장 오고 난 뒤에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하고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은 작년에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다뤄봤는데요. 요 개정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이 뭔지 청장님께서 직접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고 한다면 땅을 얼마에 살지를 시장에서 가격 결정하면 그 재산권은 절대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특허 같은 지식재산의 권리는 그동안 특허를 등록하고 권리로는 가지고 있지만 시장이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거래하는 관행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허를 침해한 사람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허를 침해하고 법원에 가서 쟁송을 벌인 뒤에 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더라도 그다지 큰 액수를 보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지식재산을 거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을 본격적으로 보호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나 발명가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서 발명을 하고 특허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법 개정이 필요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많은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특허나 영업비밀에 대해서 손해액의 3배까지 고의인 경우에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특허를 침해하기보다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돈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 실시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특허를 이용하지 않겠나라는 희망을 가져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청도 손해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법원과 협력을 해나갈 겁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자기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아무래도 취약하지 않습니까? 네. 특허청 차원에서도 직접 조사를 한다거나 수사에 참여해서 중소기업들이 분쟁을 해결할 때 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부디 새해부터는요,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비양심적인 행태가 정말로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에 대한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특허권을 가진 분들이 그 특허를 적절하게 평가를 받고 그 평가받은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기관에서 신용보증을 해주거나 또는 투자자들이 이 특허를 가진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신용대출을 받을 때보다 금리도 많이 떨어지고 돈도 쉽게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수한 특허를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IP 담보대출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한데 전체 시중은행들이 가급적 취급하도록 최대한 넓혀가려는 것이 저희 전략이고 또 각종 투자자들이 적절한 투자 기회를 특허를 가진 기업으로부터 찾도록 하는 것도 확대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이제 가치에 대한 평가인데 출원 중에 있는 특허 아직 권리로서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까지도 가치 평가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경우에 2022년까지 우리의 지식재산 금융 규모를 약 2조 원 정도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약 9천여 개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을 활용해서 자금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청장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들을 정말 알뜰히 살뜰히 챙겨주시는 부분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실제로도 우리 중소벤처기업을 자주 방문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여러 현장에서 직접 소통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도 참 많으실 텐데 한 말씀 해주시죠. 지식재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성공할 확률이 그것이 없는 기업보다 여러 배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급적 많은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가진 경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보다 순탄하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도움을 드리는 방법도 특허청 차원에서는 강구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가장 지금 잘 되고 있는 모델은 저희가 IP R&D라고 부르는 소위 특허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 전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중소기업들도 보다 현명하고 보다
그 발전된 형태의 경영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런 특허청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뭐 많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다른 일반 중소벤처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특급 게스트이신 우리 박원주 청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우리 청장님, 제가 깜짝 선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뭡니까? 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말이 말이죠. 이번 주말이 1월 5일 토요일인데요. 바로 우리 청장님께서 특허청에 부임하신 지 바로 10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을 위해서 청장님 성함 밤자를 가지고 삼행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청장님 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특허청에 또 방랑신 김사관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한번 멋진 삼행시를 한번 청장님께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끄럽긴 한데 이거 감기 걸려서 웃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이거.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문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청장님의 100일 취임을. 감사합니다. 원천 기술과 핵심 특허가 중요한 4차 혁명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특허청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과분합니다. 자, 새해를 맞이하면서 동시에 부임하신 지 100일을 맞이하신 특허청장님, 마지막으로 올 한 해를 어떻게 끌고 나갈까 계획 내지는 포부가 계시면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다 그렇게 특허 경쟁에 뛰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을 본격적으로 열고 거기서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지식재산의 성과가 전 세계에 떨쳐질 수 있도록 우리 특허청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송도에서 국제 IP5 회의가 열립니다. 네. 세계 특허 5대 강국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위상을 유지하고 또 더 높여가기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올 한 해도 우리 특허청장님 쉼없이 바쁘게 달리실 것 같은데요.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어 주시고 특히 건강도 잘 챙겨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중요한 시간 내주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기해년 올해도 황금돼지만큼 귀엽고 푸른한 제가 여러분들의 내실을 꽉꽉 채워드릴 테니까요. 평일이면 언제나 에브리데이 낮 4시가 되면 특허청의 고품격 소셜 토크쇼 4시의 특허청입니다를 꼭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올 한 해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진정한 발명가가 되는 그날까지 특허청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